아저씨, 빨리 도와주세요. 이 할아버지 숨이 넘어갈 것 같아요. 저녁장이 끝나가던 차가운 시장 길바닥이었습니다. 11살 서윤이의 다급한 외침이 시장통에 울려 퍼졌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시선뿐이었습니다. 술 취한 사람한테 여기지 마라. 애야, 갈 길 가라. 괜히 고생한다. 모두가 외면하며 지나칠 때 서윤이는 노인의 파란 얼굴빛을 보고 직감했습니다. 지금 그냥 두면 정말 큰일 난다는 것을요. 서윤이가 떨리는 손으로 노인을 붙잡고 울먹이던 그 순간까지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초라한 노인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물, 남궁태산 회장이라는 사실을요. 하지만 그날의 기적은 곧 서윤이와 할머니를 뜻밖의 시련 속으로 밀어넣게 됩니다. 그리고 깨어난 회장이 내뱉은 첫마디는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그날 시장 바닥에서 시작된 2년 뒤에는 어떤 진실이 숨어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빗속 사연입니다. 사연 시작 전에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과 하이프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함께 해주시는 모든 선생님들 계신 그 자리에 오늘도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저녁장이 끝나가던 시간이었습니다. 재래시장 골목엔 하루 종일 밟힌 물기와 흙 냄새가 남아 있었지요. 좌판마다 남은 나무를 정리하는 손이 바빴고 사람들은 장바구니를 들고 서둘러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서윤도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가는 아이는 아니었어요. 11살 서윤은 학교가 끝나면 늘 시장으로 왔습니다. 할머니 오말순 옆에 쪼그리고 앉아 나물도 묻고 콩 봉지도 세우고 손님에게 거스름돈도 건네는 아이였지요. 말순 손은 늘 거칠었습니다. 찬물에 오래 담근 손처럼 늘 붉고 갈라져 있었어요. 서윤은 그런 할머니 얼굴부터 먼저 봤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조금 일찍 접어요. 왜 또 그러니? 입술이 하얘졌어요. 말수는 대수롭지 않게 웃었지만 서윤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원래 그랬어요. 사람 얼굴빛을 오래 보는 아이. 누가 무리했는지, 누가 크게 아픈지, 누가 괜찮은 척하는지 남들보다 먼저 알아채는 아이였지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서윤은 콩 봉지를 정리하다 말고 문득 골목 입구를 봤습니다. 낯선 노인 하나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짙은 회색 코트에 검은 바지. 겉모습은 단정했지만 걸음이 이상했습니다. 한 발 한 발이 자꾸 무너졌지요. 서윤 눈이 먼저 멈췄습니다. 노인의 입술이 보였어요. 핏기가 없었습니다. 너무 없었어요. 눈 밑은 깊게 꺼져 있었고 이마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숨도 짧았습니다. 목이 자꾸 뒤로 젖혀졌지요. 할머니, 서윤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왜 그러니? 저 할아버지 이상해요. 말순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장끝 무렵 시장엔 취한 사람도 드물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엔 그냥 지나가는 눈으로 봤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노인이 갑자기 가슴께를 움켜쥐었습니다. 몸이 한쪽으로 크게 휘청했어요. 스쳐 지나가던 두 사람이 잠깐 돌아봤지만 붙잡지는 않았습니다. 노인은 몇 걸음을 더 못 가고 그대로 무릎이 꺾였습니다. 차가운 바닥으로 툭 몸이 기울었지요. 서윤 손에서 비닐봉지가 떨어졌습니다. 파 몇 줄기가 젖은 바닥에 미끄러졌어요.
아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뛰었습니다. 서윤아. 말순이 뒤에서 불렀지만 아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작은 운동화가 골목 바닥을 급히 찼어요. 사람들 다리 사이를 비집고 노인 앞으로 달려갔지요. 가까이서 본 얼굴빛은 더 나빴습니다. 입술은 푸르게 죽어 있었고 눈빛은 반쯤 풀려 있었습니다. 이마엔 식은땀이 번들거렸어요. 그걸 본 순간 서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저씨, 도와주세요. 이 할아버지 곧 숨이 넘어갈 것 같아요. 골목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몇 사람이 멈춰 섰어요. 하지만 곧 누군가 못마땅한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술 취한 사람한테 엮이지 마라. 애야, 갈 길 가라. 괜히 고생한다. 그 말에 서윤 눈에 금세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도 아이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노인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손끝에 닿은 피부가 너무 차가웠습니다. 서윤 숨도 같이 막혔지요. 아저씨, 빨리 와보세요. 지금 그냥 두면 안 돼요. 아이는 노인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어깨를 붙잡았어요. 몸은 떨렸지만 손은 놓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제 손 놓지 마세요. 목소리가 젖었습니다. 제가 곁에 있을게요. 그 한마디에 멀찍이 서 있던 중년 상인 하나가 결국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놀란 얼굴이었어요. 손사래만 치던 사람들이 그제야 길을 비켰지요. 여기 시장 골목인데요. 빨리 좀 와보세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조금 뒤 멀리서 구급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붉은 불빛이 골목벽을 스치며 다가왔어요. 구급대원들이 뛰어왔고 노인 곁에 바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야, 이제 우리가 할게. 서윤은 쉽게 손을 떼지 못했습니다. 눈가가 젖은 채로 노인 얼굴만 보고 있었지요. 이 할아버지 괜찮겠죠? 구급대원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서윤 손이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노인은 들것 위로 옮겨졌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올라가고 차가운 코트 자락이 한쪽으로 흘렀어요. 구급차 문이 닫히기 전 서윤은 마지막으로 노인 얼굴을 봤습니다. 조금 전보다 더 멀어 보였지요. 구급차가 골목을 빠져나가자 시장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아까의 조용함과는 달랐어요. 누군가는 아무 말도 못했고 누군가는 괜히 바닥만 내려다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술 취한 사람이라던 목소리도 다 사라졌지요. 말순이 다가와 서윤 어깨를 끌어안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서윤은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할머니. 응. 그 할아버지 손이 너무 차가웠어요. 말순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아이 손을 한번 꼭 감쌌지요. 그때였습니다. 시장 밖 큰 길 쪽에서 검은 차 한 대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또 한 대, 또 한 대. 사람들은 그걸 그냥 스쳐봤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이상하게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 아직 다 끝나지 않은 것 같았거든요. 그때까지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조금 전 시장 바닥에 홀로 쓰러져 있던 그 노인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남궁태산 회장이라는 걸요. 구급차가 멈춘 곳은 큰 병원이었습니다. 시장 골목과는 전혀 다른 냄새가 났지요. 하얗고 차갑고
사람 숨소리까지 낮아지는 곳이었습니다. 들것이 응급실 안으로 들어가자 주변 공기가 먼저 달라졌습니다. 간호사가 이름을 확인하려다 잠깐 멈췄고 누군가는 어디론가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뒤로 일이 너무 빨라졌어요. 조금 전까지 이름 모를 노인이었던 사람이 순식간에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보였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 앞에 검은 차들이 줄지어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정장 입은 사람들이 빠르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발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누가 봐도 평범한 환자 한 명 때문에 생긴 움직임은 아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가장 늦게 들어온 여자가 있었습니다. 강세란, 차콜빛 정장, 흐트러짐 없는 머리, 표정은 차분했지만 걸음은 빨랐습니다. 놀란 사람의 걸음이 아니라 큰일을 틀어막으러 온 사람의 걸음이었지요. 상태는 어떻습니까? 강세란이 묻자 담당 의사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골든타임 안에 오신 게 컸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습니다. 강세란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금세 가라앉았어요. 누가 먼저 발견했습니까? 의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시장에 있던 어린아이라고 들었습니다. 아이 하나가 먼저 이상하다고 소리쳤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강세란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어린아이요? 네. 주변 어른들보다 먼저 위험하다고 했답니다. 강세란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입술이 얇아졌지요. 그녀는 병실 유리창 너머를 오래 봤습니다. 산소줄에 기대 누워있는 노인. 남궁태산 회장이었습니다. 그 시각 서유는 집에 돌아와서도 쉽게 앉지 못했습니다. 작은 방 안은 따뜻하지도 그렇다고 완전히 춥지도 않았는데 아이 손만 자꾸 차가워졌지요. 말순이 보리차를 따라 주었습니다. 서유는 두 손으로 컵을 감싸 쥔 채 한참 말이 없었어요. 많이 놀랐지. 말순이 조용히 묻자 서유는 한참 뒤에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응. 그 할아버지요. 응. 눈이 자꾸 생각나요. 말순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어떤 눈? 서유는 컵 안에 오르는 김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지요. 혼자 있는 눈이었어요. 그 말에 말순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이 말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잠깐 본 사람도 그렇게 느꼈다면 그건 정말 오래 외로웠다는 뜻일 테니까요. 이제 병원에서 보겠지. 말순이 겨우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손 씻고 조금 쉬어라. 서유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날 밤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푸르스름하던 입술이 떠올랐고 귀를 막아도 자기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아저씨, 도와주세요. 아이는 이불 속에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손끝이 자꾸 떨렸지요. 한편 병실 안불은 늦은 밤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남궁태사는 의식을 찾지 못한 채 누워 있었고 검은 정장 입은 사람들은 병실 밖을 지켰습니다. 말소리는 낮았고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강세라는 한 번도 오래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받고 복도를 걷고 병실 안을 다시 들여다보기를 반복했지요. 그녀는 계속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시장이었을까? 왜 하필 그 아이였을까? 정말 우연이 맞을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침대 위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간호사가 먼저 알아봤고 의사가 급히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강세란도 바로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남궁태산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어요. 숨이 한 번 길게 흔들렸고 마침내 눈이 열렸습니다. 초점은 금방 잡히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고 조명을 보고 다시 눈을 감을 듯 말 듯 했지요. 의사가 몸을 기울였습니다. 회장님 들리십니까? 남궁태산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목이 말라 있었고 숨도 아직 완전히 고르지 않았으니까요. 강세란이 조심스레 한 발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그때였습니다. 남궁태산 입술이 아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갈라진 목소리가 겨우 새어나왔지요. 그 아이. 병실 안 공기가 순간 멎었습니다. 회장은 깨어나자마자 자기 몸을 먼저 챙기지 않았습니다. 회사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부터 찾았습니다. 이유 없는 도움에 의심도 하고 생명을 살려준 고마움도 동시에 느끼고 있었던 것이지요. 남궁태산은 마른 숨을 한 번 더 고른 뒤 이번엔 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 누가 붙였지? 의사도 간호사도 수행원도 한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감사만도 아니었고 경계만도 아니었습니다. 오래 사람을 믿지 못해온 사람이 살아난 첫 순간에 꺼낸 익숙한 의심이었지요. 강세라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놀라는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예상했다는 듯 눈빛만 아주 조금 내려앉았지요. 의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지금은 안정을. 하지만 남궁태산은 시선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빛이 아직 완전히 힘을 찾은 건 아니었어도 그 안엔 오래 굳어버린 경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시장, 회장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아이 하나가 먼저 달려왔어. 강세란이 조용히 그 말을 받았습니다. 예. 어린아이가 먼저 회장님 상태가 이상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왜? 아주 짧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든 뜻은 무거웠습니다. 왜 그 아이가 먼저 다가왔지? 왜 하필 나를 살리려 했지? 정말 우연이었나? 그걸 묻는 눈빛이었지요. 강세라는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아직 확인 중입니다. 확인 중. 그 말이 병실 안에 남았습니다. 남궁태산은 한동안 천장을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뜨는 눈빛은 조금 달라져 있었어요.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쉽게 믿을 수는 없었지요. 오래 혼자 버틴 사람에게 갑자기 내밀어진 따뜻한 손은 반갑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것이니까요. 그때 강세라는 병실 한쪽에서 조용히 회장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세라는 그 고마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회장님이 11살 아이에게 마음을 쓰면 더 위험해진다고 느꼈지요. 아이는 어리고 마음은 순해서 더 쉽게 파고들 수 있습니다. 회장이 한번 마음을 열면 그 다음부터는 누가 옳고 그른지를 감정으로 보기 시작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강세라는 더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병실 밖으로 나온 그녀는 한참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기 얼굴이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회장은 깨어나자마자 자기 몸을 먼저 묻지 않았습니다. 회사도 찾지 않았고 일정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부터 찾았습니다. 그 사실이 강세란 마음을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시장 아이부터 확인해 주세요. 짧은 지시였습니다. 이름, 가족, 어디서 누구랑 사는지 다 알아봐야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강세라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밤 작은 집방 안에서 서유는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손을 꼭 잡은 채였지요. 그때까지도 아이는 몰랐습니다. 자기가 사람 하나를 살린 그날 그 사람의 마음에 의심과 고마움이 동시에 자리 잡았다는 걸요. 그리고 그 두 마음이 곧 자기와 할머니 삶까지 흔들게 되리라는 것도 아직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시장 골목은 어제와 같은데 사람들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냥 지나가던 사람들이었지요. 그런데 오늘은 서윤 쪽을 한 번씩 더 봤습니다. 어제 그 노인 보통 분이 아니래. 큰 병원으로 실려갔다더라. 애가 먼저 알아봤다며? 태상그룹 회장님이라던데? 말은 작았지만 서윤 귀에는 다 들어왔습니다. 서윤은 콩 봉지를 세우다 말고 손을 멈췄습니다. 오말수는 못 들은 척 나무를 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평소보다 느렸지요. 그때였어요. 성당 쪽에서 엘리사벳 수녀가 걸어왔습니다. 회색 수녀복 자락이 겨울바람에 조금 흔들렸습니다. 수녀는 시장에 자주 오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순이 늦게까지 좌판을 지키는 날이면 따뜻한 국을 가져다 주었고 서윤이 학교 끝나고 허겁지겁 오면 빵 한 조각을 쥐어주곤 했지요. 무엇보다 수녀는 서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 얼굴빛을 오래 보는 아이, 괜찮은 척하는 사람을 그냥 못 지나치는 아이, 그걸 떠들지 않고 조용히 알아봐주는 어른이었습니다. 수녀는 멀리서도 서윤 얼굴을 먼저 봤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앞치마 끝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니? 서윤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순이 대신 짧게 말했습니다. 말이 많아졌어요. 수녀는 시장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사람들 시선이 어디로 가는지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대충 알 수 있었지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장 입구에 검은 차가 멈췄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정장 입은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그 사이로 강세란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차갑고 반듯한 얼굴, 흐트러짐 없는 걸음, 시장 바닥과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 손이 하나둘 멈췄습니다. 강세란은 시장 한가운데까지 와서 물었습니다. 어제 회장님을 가장 먼저 발견한 아이가 여기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까이 있던 상인이 서윤 쪽을 힐끗 봤습니다. 그 한 번의 눈길이면 충분했습니다. 강세란의 시선이 서윤에게 멈췄습니다. 내가 그 아이구나. 서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말라붙었습니다. 작은 손이 더 꽉 움켜쥐어졌지요. 그때 오말순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강세라는 말순을 보고 다시 서윤을 봤습니다. 회장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그 말에 시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회장님, 어제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있던 노인이 정말 태상그룹 회장이었다는 말이었습니다. 말순 얼굴이 잠깐 굳었습니다. 그래도 물러서지는 않았습니다. 회장님이 깨어나셨다 해도 왜 어린애를 찾으십니까? 수녀도 조용히 말을 보탰습니다.
몸도 아직 편치 않으실 텐데요. 아이를 데려오라는 말은 선뜻 이해가 안 됩니다. 강세라는 잠깐 눈을 내렸습니다. 말투는 여전히 정중했지만 차가웠습니다. 어제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말순이 바로 되물었습니다. 확인이라뇨? 강세란이 낮게 답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들으셔야겠다고 하셨습니다. 말순 입술이 굳었습니다. 고마워서 찾는 건지, 따질 게 있어서 찾는 건지 그 말부터 알아야지요. 서유는 그 말을 듣고 더 작아졌습니다. 눈가가 금세 붉어졌지요. 강세라는 잠깐 숨을 고르더니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늘 조심하셔야 하는 분입니다. 처음부터 다 믿고 움직이실 수는 없습니다. 말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우리 애가 뭘 바라고 뛰어간 것처럼 들리네요. 강세라는 바로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수녀가 그때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지금 서윤이에게 먼저 물어야 할 건 왜 그랬냐가 아니라 괜찮으냐입니다.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녀는 강세란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확인이 먼저가 아니라 아이 마음부터 살피셔야지요. 강세란은 쉽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말순도 서윤을 쉽게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시장 골목 공기가 팽팽하게 굳었습니다. 수녀가 서윤 쪽으로 몸을 낮췄습니다. 서윤아. 서윤이 겨우 고개를 들었습니다. 싫으면 안 가도 돼. 그 말에 서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처음으로 자기 마음을 물어봐주는 말이었으니까요. 한참 뒤 서윤이 아주 작게 물었습니다. 그 할아버지 많이 안 좋으세요? 강세라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아이는 회장인지 아닌지보다 먼저 그 사람 몸부터 묻고 있었습니다. 아직 회복 중이십니다. 서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작은 손이 앞치마 끝을 놓았다가 다시 잡았습니다. 성당에서요. 아이가 작게 말했습니다. 거기서 잠깐이면. 말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녀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제가 같이 있겠습니다. 성당이면 아이도 덜 무서울 겁니다. 말수는 서윤 얼굴을 오래 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늦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깐만입니다. 그날 오후 성당 작은 접견실엔 따뜻한 차 냄새가 났습니다. 서윤은 수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 얌전히 올려두었지만 손끝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말수는 맞은편에 앉아 문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문이 열렸습니다. 남궁태산이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얼굴빛은 조금 나아졌지만 좋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입술 끝은 마르고 눈 밑은 깊게 꺼져 있었습니다. 걸음도 조심스러웠지요. 서윤은 그를 보자마자 얼굴부터 봤습니다. 입술, 눈밑, 숨, 그리고 손. 남궁태산이 자리에 앉기도 전에 서윤이 먼저 말했습니다. 오늘도 얼굴빛이 안 좋으세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강세란 눈빛이 굳었습니다. 말순도 잠깐 숨을 멈췄습니다. 남궁태산은 한참 아이를 바라보다가 낮게 물었습니다. 그래 보이니? 네. 서윤은 바로 대답했습니다. 어제보단 낫지만 아직 아니에요. 오래 서 계시면 안 돼요. 남궁태산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서윤 얼굴을 오래 보았습니다. 작은 얼굴, 마른 어깨,
낡은 니트. 겁은 먹었지만 도망치는 눈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어제 그 아이구나. 네. 남궁태사는 잠깐 숨을 고른 뒤 물었습니다. 태상그룹 회장님인 줄 알고 그랬냐?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랐어요. 그럼 왜? 아이는 남궁태산 얼굴을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그냥 두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았어요. 말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입술빛이 너무 안 좋았고요. 식은땀도 있었고 숨도 이상했어요. 그 말은 꾸민 말 같지 않았습니다. 겁먹은 아이가 기억나는 대로 꺼내는 말이었습니다. 남궁태사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날 시장 바닥에서 붙잡혔던 손이었습니다. 왜 내 손을 안 놨지? 서윤은 잠깐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혼자 계셨잖아요. 방 안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말순도 수녀도 강세란도 아무 말하지 못했습니다. 혼자 계셨잖아요. 어린아이 말인데 이상하게 오래 남는 말이었습니다. 남궁태사는 다시 서윤을 봤습니다. 무서웠을 텐데. 서윤은 고개를 조금 숙였습니다. 무서웠어요. 잠깐 숨을 삼켰습니다. 근데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남궁태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수녀가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남궁태사는 찻잔을 받았지만 손이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서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두 손으로 드세요. 남궁태사는 말없이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식어있던 손끝에 온기가 조금씩 번졌습니다. 한참 뒤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고맙다. 서윤은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내렸습니다. 아직 회장이라는 말도 낯설고 이 방 안 공기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맙다는 말만큼은 거짓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남궁태산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 눈빛은 꾸민 눈빛이 아니라는 것을요. 오래 의심하며 살아온 눈에도 이번만큼은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가장 먼저 알아챈 사람은 강세란이었습니다. 남궁태산의 얼굴이 아주 조금 풀렸습니다. 아까보다 눈빛이 덜 차가워졌습니다. 강세란은 조용히 손가락을 오므렸습니다. 정장 소매 끝이 살짝 구겨졌습니다. 성당을 나서는 길에도 그녀는 서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차 문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입술이 아주 얇게 굳었습니다. 회장님 마음이 더 움직이기 전에 저 아이와 거리를 둬야 한다. 그 생각이 강세란 안에서 조용히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성당에서 돌아온 뒤 남궁태사는 오래 말이 없었습니다. 차 안에서도 창밖만 보았습니다. 손에는 아직 찻잔의 온기가 남아있는 듯 했지요. 서윤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혼자 계셨잖아요. 그 한마디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 말인데 가슴 한쪽을 오래 눌렀습니다. 강세라는 그 침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회장 얼굴이 조금 달라졌다는 걸 알아봤지요. 차갑던 눈빛이 아주 조금 풀려 있었습니다. 그게 싫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뒤 남궁태사는 창가에 앉아 한참 있다가 물었습니다. 그 아이는 학교를 다니나? 강세란 손끝이 멈췄습니다. 한서윤 말씀이십니까? 그래. 초등학생입니다. 할머니와 둘이 산다고 했지. 네. 시장에서 좌판 일을 돕고 있습니다. 남궁태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은 창밖이 아니라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강세라는 그 눈빛이 불편했습니다. 남궁태사는 오래 사람을 믿지 않았습니다. 누가 다가와도 먼저 의심했고 친절해도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11살 아이의 말 앞에서 잠깐 멈춰 섰습니다. 강세라는 그게 위험하다고 느꼈습니다. 아니, 위험하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강세라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시장 쪽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말순, 한서윤, 엘리사벳 수녀, 이름 셋이 종이 위에 가지런히 적혀 있었습니다. 강세라는 그 이름들을 오래 봤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흰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두껍지는 않았지만 가볍지도 않았습니다. 받는 사람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 만큼의 무게였지요. 강세라는 봉투 위를 손끝으로 천천히 눌렀습니다. 회장님이 더 깊이 마음 쓰시기 전에 젖은 목소리도 아니었습니다. 분노한 목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차갑게 정리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선을 그어야 해.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시장은 평소처럼 열려 있었습니다. 말수는 나무를 다듬고 있었고 서유는 콩 봉지를 가지런히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시선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누군가는 웃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서윤아, 회장님 또 만났니? 태상그룹 회장님이 직접 고맙다고 했대? 이제 너 큰 사람 되는 거 아니야? 말투는 가벼웠지만 서윤은 웃지 못했습니다. 자기 이름이 남의 입에서 자꾸 오르내리는 게 불편했지요. 할머니, 왜? 사람들이 자꾸 봐요. 말수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개 숙이고 내 할 일 해라. 그 말은 짧았습니다. 하지만 말순 손도 평소보다 느렸습니다. 그 역시 편하지 않은 것이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시장 입구에 검은 차 한 대가 멈췄습니다. 사람들 손이 또 한 번 멈췄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강세란이 내렸습니다. 이번엔 수행원도 많지 않았습니다. 강세란 혼자였습니다. 그 손에는 흰 봉투가 들려 있었지요. 서유는 본능처럼 할머니 옆으로 붙었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세라는 좌판 앞에 섰습니다.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눈빛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뜻입니다. 말수는 봉투를 보았습니다. 그 다음 강세란 얼굴을 봤지요. 무슨 뜻입니까? 아이가 많이 놀랐고 할머니도 고생이 크셨으니 감사의 마음을 전하라는 뜻입니다. 말은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말끝이 차가웠습니다. 말수는 바로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마음이면 말로 하시면 됩니다. 강세라는 아주 얇게 웃었습니다. 회장님 몸이 아직 편치 않으십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세라는 봉투를 좌판 위에 올려놓으며 조금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괜한 말이 길어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한마디에 말순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윤도 알아들었습니다. 감사라는 말보다 정리하라는 뜻이 먼저 들렸습니다. 저희가 뭘 잘못했는데요? 서윤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강세라는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잘못했다는 뜻은 아니야. 그리고 천천히 덧붙였습니다. 서로 불편해지지 않는 게 좋다는 뜻이지. 그 말은 더 아팠습니다. 말순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눈이 너무 많았습니다. 시장 한복판에서 봉투를 밀쳐내면 말은 더 커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강세라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감사해 하십니다. 그녀는 끝까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멀리 밀어내는 눈빛이었습니다. 강세란이 차로 돌아가자 시장 안은 잠깐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차가 골목 밖으로 빠져나간 순간 묶여있던 말들이 터졌습니다. 처음부터 돈 될 사람인 줄 알고 붙은 거 아냐? 태상그룹 회장인 줄 몰랐다고? 누가 그걸 믿어? 애까지 앞세우니까 더 사람들이 속는 거지. 그냥 사람 살린 게 아니라 한몫 잡으려던 거 아니야? 그 말들이 낮게 퍼졌습니다. 하지만 말순 귀에는 하나하나 크게 박혔습니다. 서유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눈앞이 뜨거워졌습니다. 할머니, 아이 목소리가 젖었습니다. 우리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말순은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입술이 마르고 있었습니다. 알지.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안 믿어요? 말순은 바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거친 손으로 앞치마 끈만 꼭 쥐었습니다. 사람들은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 그 말이 더 아팠습니다. 서유는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금방 다시 찼습니다. 자기가 사람을 살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할머니까지 욕을 듣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어깨가 떨렸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엘리사벳 수녀가 시장으로 왔습니다. 수녀는 멀리서부터 이상함을 알아챘습니다. 말수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고 서유는 콩 봉지 하나를 들고도 한참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지요. 무슨 일 있었습니까? 말수는 처음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 일 아닙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괜찮은 사람 목소리가 아니었지요. 수녀는 더 묻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잠시 뒤 말수는 앞치마 안쪽에서 흰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좌판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감사라네요. 말순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 속을 긁는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수녀는 봉투를 바로 열지 않았습니다. 먼저 말순 얼굴을 보았습니다. 붉어진 눈, 굳은 입술, 꾹 참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무슨 말을 들으셨습니까? 말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시장의 괜한 말이 길어지지 않게 하라더군요. 수녀 눈빛이 조용히 굳었습니다. 서윤이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수녀님, 응. 할머니까지 나쁜 사람처럼 보이면 어떡해요. 그 말에 말순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흐른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눈가가 더 붉어졌지요. 수녀는 그제야 봉투를 손에 들었습니다.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받지 않는 게 맞겠습니다. 말순이 수녀를 보았습니다. 그렇겠지요. 네. 수녀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고맙다면 이렇게 사람을 아프게 하면 안 됩니다. 감사는 돈보다 먼저 마음이 전해져야지요. 그 말에 말순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갔습니다. 누군가 자기 속을 알아준 순간이었습니다. 한참 뒤 말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직접 돌려주겠습니다. 서윤이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가요? 그래. 혼자 가실 거예요? 말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봉투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때 수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사 문 앞까진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말수는 수녀를 보았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래도 할 말은 내가 하겠습니다. 그건 아실 겁니다. 수녀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봉투를 머리맡에 두지 않았습니다. 부엌 찬장 가장 안쪽에 밀어 넣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했기 때문입니다. 서유는 이불 속에서 오래 뒤척였습니다. 할머니, 왜 안 자니? 내일 가서 뭐라고 하실 거예요? 말수는 누운 채로 한참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살린 건 값을 매길 일이 아니라고. 서유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그 한마디 안에 할머니 마음이 다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각 남궁태사는 병실 탁자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당에서 마셨던 차 향이 아직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빈 종이컵을 가만히 만졌습니다. 이미 식은 컵이었는데도 손을 쉽게 떼지 못했습니다. 그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간 봉투 하나가 시장 바닥에 두 사람 마음을 깊게 찔렀다는 것을요.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뿐이었습니다. 강세란. 그녀는 어두운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똑같은 흰 봉투가 하나 더 놓여 있었지요. 강세라는 창밖 불빛을 오래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멀어지겠지. 그 말끝엔 안도보다 불안이 더 많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사람 마음을 돈으로 밀어내려 할수록 진심은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오말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엌 찬장 안쪽에 밀어 넣어두었던 봉투를 꺼냈지요. 봉투는 밤새 더 무거워진 것 같았습니다. 말수는 그걸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낡은 회색 외투를 걸쳤습니다. 서유는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설친 얼굴이었어요. 할머니, 꼭 가야 해요? 말수는 봉투 끝을 한번 눌렀습니다. 가야지. 제가 같이 가면 안 돼요? 안 된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흔들림은 없었습니다. 엘리사벳 수녀는 약속한 대로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회사 앞까지만이었습니다. 그 안으로는 말순 혼자 들어가겠다고 했지요. 회사 건물 앞에 도착하자 말순은 잠깐 걸음을 멈췄습니다. 높은 유리문, 반듯한 바닥, 조용히 오가는 정장 차림 사람들, 시장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수녀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나오세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한마디만 하고 말수는 혼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 안은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말순의 낡은 외투 자락만 그곳에서 유난히 낯설었지요. 안내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어디로 오셨습니까? 말수는 봉투를 꼭 쥔 채 말했습니다. 남궁태산 회장님 좀 뵈러 왔습니다. 직원 얼굴이 바로 굳었습니다. 약속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만나 뵙기 어렵습니다. 말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조금 들어 보였습니다. 이건 꼭 회장님 손에 직접 돌려드려야 합니다. 직원들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곧 누군가에게 연락이 들어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구두 소리가 또박또박 들렸습니다.
강세란이었습니다. 그녀는 말순을 보자마자 걸음을 멈췄습니다. 놀란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차갑게 굳었지요.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말순은 봉투를 더 단단히 쥐었습니다. 이거 돌려드리러 왔습니다.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아닙니다. 말순이 바로 잘랐습니다. 회장님 앞에 직접 드릴 겁니다. 강세란 입술이 아주 조금 굳었습니다. 회장님은 아직 몸이 편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더 직접 드려야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쪽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 입은 사람들이 먼저 나왔고 그 뒤로 남궁태산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아직 병색은 남아 있었습니다. 걸음도 빠르지 않았지요. 하지만 눈빛은 흐리지 않았습니다. 강세란이 급히 다가섰습니다. 회장님, 별일 아닙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남궁태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선은 처음부터 말순에게 가 있었습니다. 오셨습니까? 그 말에 말순은 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앞으로 내밀었지요. 손끝은 떨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거 돌려드리러 왔습니다. 남궁태산은 봉투를 바로 받지 않았습니다. 먼저 말순 얼굴을 봤습니다. 붉어진 눈, 굳은 입술, 밤새 참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말순은 봉투를 회장 손에 얹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회장님을 살린 건 대가를 바라서가 아닙니다.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큰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들었습니다. 말순은 한 번 더 말했습니다. 우리 애가 사람 얼굴 보고 뛰어간 거지 돈 보고 간 거 아닙니다. 남궁태산 손이 봉투 위에서 멈췄습니다. 할머니, 말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들을 말 없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구두 소리도 로비 불빛도 더 보고 싶지 않은 사람처럼 걸어나갔습니다. 회사 밖에는 수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드리고 왔어요.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수녀는 말순 손등을 조용히 잡아주었습니다. 그 손이 많이 차가웠습니다. 한편 로비 안에서는 남궁태산이 봉투를 천천히 열고 있었습니다. 안에는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쪽지 한 장이 함께 들어 있었지요. 반듯한 글, 딱딱한 말투, 감사라기보다 정리처럼 보이는 문장. 남궁태산 눈빛이 바로 달라졌습니다. 이건 자기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시킨 방식도 아니었습니다. 회장은 쪽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손끝이 멈췄지요. 세란 씨,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그런데 로비 공기가 식었습니다. 강세란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남궁태산은 쪽지를 들어보였습니다. 이건 내가 시킨 말이 아닌데. 강세란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주 짧은 침묵이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길었습니다. 남궁태산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따지는 것보다 확인이 먼저였습니다. 회장은 문 쪽에 서 있던 기사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차 준비해. 기사가 바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세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남궁태산은 봉투를 접었습니다. 시장으로. 시장에 도착했을 때는 아직 장이 다 끝나기 전이었습니다. 검은 차가 멈추자 사람들 손이 먼저 멈췄습니다.
남궁태사는 곧장 말순의 좌판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비닐 한 장만 바람에 조금 흔들리고 있었지요. 오말순 할머니는요? 회장이 묻자 근처 상인들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아무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한참 뒤 채소가게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까 일찍 접고 가셨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아주머니는 대답하기 전에 한 번 더 주변을 살폈습니다. 성당 쪽으로 가신 것 같아요. 남궁태산 눈빛이 굳었습니다. 왜 일찍 접으셨습니까? 이번에는 생선가게 쪽 중년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회장님, 어제 오후였어요. 남자는 말끝을 흐리다 다시 이었습니다. 회장님 쪽에서 왔다던 그 여자분이 봉투를 두고 간 뒤로 시장이 시끄러워졌습니다. 남궁태사는 남자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무슨 말이 돌았습니까? 남자는 한 번 더 눈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겨우 말했습니다. 그때 그 여자분이 와서 할머니네가 처음부터 회장님 돈 바라고 붙은 것처럼 말하고 갔어요. 남궁태산 얼굴이 천천히 굳었습니다. 돈을 바라고 붙었다고요? 다들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옆에 있던 아주머니도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 말 듣고 할머니 얼굴이 싹 굳으셨어요. 서윤이도 고개를 못 들고요. 그래서 오늘 장도 일찍 접으신 것 같습니다. 남궁태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회장은 봉투를 든 손을 천천히 내려다봤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이 봉투는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상처였습니다. 남궁태사는 다시 물었습니다. 성당이 어디입니까? 누군가 손으로 골목 끝을 가리켰습니다. 저쪽입니다. 오말순 할머니가 자주 가는 성당이요. 남궁태사는 곧장 돌아섰습니다. 성당 앞은 조용했습니다. 저녁빛이 낮게 내려앉고 있었고 문 앞 화분들이 바람에 조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벳 수녀가 먼저 나왔습니다. 수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올 줄 알았다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오셨군요. 남궁태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늦었습니다. 수녀는 잠시 그를 보았습니다. 핑계가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작은 접견실 안에는 오말순과 서윤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윤은 남궁태산을 보자마자 먼저 얼굴빛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순 얼굴이 너무 굳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궁태사는 문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가 보낸 봉투가 아니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말순은 바로 믿지 않았습니다. 눈으로 먼저 회장 얼굴을 보았습니다. 남궁태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으로 간 일입니다. 그러니 제 잘못이 맞습니다. 그 말에 말순 눈빛이 아주 조금 흔들렸습니다. 남궁태사는 쪽지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제가 오늘 처음 본 겁니다. 제 말도 아니고 제 방식도 아닙니다. 그때 수녀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저도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수녀는 문자 화면을 열어 보였습니다. 남궁재단 쪽 번호로 들어온 연락이었습니다. 마치 성당에서 먼저 회장 쪽에 접근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말들이 남아 있었지요. 남궁태사는 쪽지와 문자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봉투, 쪽지, 문자, 시장 사람들 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강세란. 남궁태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손끝이 천천히 굳었습니다. 회장은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 사람들 마음을 짓밟았군. 서윤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는 회장 얼굴을 봤습니다. 처음 시장 바닥에서 본 얼굴과는 달랐습니다. 오늘은 몸보다 마음이 아픈 얼굴이었습니다. 남궁태사는 말순 쪽으로 몸을 조금 돌렸습니다. 늦게 알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아이 마음도 할머니 마음도 오말수는 쉽게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거짓은 아니라는 건 느꼈습니다. 남궁태사는 더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말로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상처를 냈는지,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끝까지 밝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강세란이 더 이상 숨을 곳은 없어지고 있었습니다. 봉투와 쪽지, 수녀님의 문자, 시장 사람들의 증언. 남궁태사는 그날 밤 쉽게 잠이 들지 못했습니다. 모든 조각이 한 사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강세란. 하지만 바로 부르지는 못했습니다. 몸이 먼저 버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병원으로 돌아온 남궁태사는 의자에 앉아 한동안 숨만 골랐습니다. 손끝은 차가웠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얇게 맺혀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는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외출도 줄이셔야 합니다. 남궁태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남궁태사는 오래전부터 잡혀있던 시장 근처 복지관 후원 행사장에 잠깐 들르게 되었습니다. 몸 상태를 생각하면 가지 않는 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행사장 사람들도 이미 준비를 마친 뒤였습니다. 강세라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 인사만 하시면 됩니다. 남궁태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성당 심부름을 마치고 시장으로 돌아오던 서윤이 복지관 앞에 멈춘 검은 차를 봤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가려 했습니다. 봉투 때문에 할머니가 상처받던 날이 떠올랐거든요. 그날 이후 서윤은 남궁태산을 봐도 쉽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궁태산이 차에서 내리는 순간 서윤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얼굴빛이 이상했습니다. 입술은 하얗게 말라 있었고 눈밑은 깊게 꺼져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얇은 땀이 맺혀 있었고 숨도 짧았습니다. 괜찮은 척 서 있었지만 어깨가 아주 작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 얼굴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시장 바닥에 쓰러지기 직전 그날의 얼굴과 닮아 있었습니다. 서윤은 반찬통을 품에 꼭 안았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은 뒤로 밀렸습니다. 눈앞의 얼굴빛이 먼저였습니다. 남궁태산이 복지관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서윤이 결국 뛰었습니다. 회장님, 정장 입은 사람들이 놀라 돌아봤습니다. 강세란도 바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윤은 몇 걸음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숨이 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은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 한마디에
남궁태산의 걸음이 멎었습니다. 강세란이 먼저 앞으로 나섰습니다. 지금은 행사 중입니다. 아이는 뒤로. 잠깐. 남궁태산의 낮은 목소리에 강세란의 말이 멈췄습니다. 서윤은 회장 얼굴만 보고 있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밑이 더 꺼졌어요. 입술도 하얘요. 손도 차가워 보여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또렷했습니다. 오늘은 들어가시면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남궁태산은 서윤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봉투일로 상처를 입은 아이였습니다. 자기를 피하고 미워해도 이상하지 않은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또 자기 몸부터 보고 있었습니다. 회장이라는 자리보다 눈앞에 선 사람의 얼굴빛을 먼저 보고 있었습니다. 강세란이 낮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잠깐 인사만 하시면 됩니다. 서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잠깐도 안 돼요. 그 말이 너무 단단해서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남궁태산은 아주 낮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안 좋아 보이니? 네. 서윤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정말 쉬셔야 해요. 남궁태산 얼굴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복지관 안쪽에서는 이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행사 관계자가 문가에서 불안하게 서 있었고 어르신들도 의자에 앉아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남궁태산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복지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윤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회장님, 목소리는 작아서 그에게 닿지 못했습니다. 안쪽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이크 소리도 이어졌습니다. 남궁태산이 짧게 인사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처음엔 괜찮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몇 분 뒤 안에서 의자가 거칠게 밀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회장님, 누군가 다급히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서윤은 그대로 문 안쪽으로 뛰었습니다. 남궁태산은 단상 옆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손은 가슴 쪽을 누르고 있었고 다른 손은 의자 끝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얼굴빛은 순식간에 무너져 있었습니다. 입술은 더 마르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번졌습니다. 강세란의 목소리도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회장님, 물 드십시오. 조금 쉬시면 괜찮으실 겁니다. 남궁태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숨이 가빠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윤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목소리가 젖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안 된다고 했잖아요. 남궁태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회장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의심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이 아이는 한 번도 자신을 속인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 쓰러진 날에도, 봉투로 상처받은 뒤에도, 그리고 지금도 서윤은 언제나 회장이라는 이름보다 먼저 사람의 얼굴빛을 봤습니다. 행사는 그대로 중단됐습니다. 수행원들이 남궁태산을 부축했습니다. 차로 향하는 길, 회장 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서윤은 멀찍이 서 있었습니다. 다가가고 싶지만 다가가도 되는지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차 문 앞에서 남궁태산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서윤을 향해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또 내가 먼저 봤구나. 서윤 눈가가 금세 붉어졌습니다. 회장님 얼굴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 남궁태산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말이 맞았다.
그 한마디에 서유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다만 손에 든 반찬통을 더 꼭 안았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남궁태사는 창밖을 보지 않았습니다. 앞을 보고 있었습니다. 강세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제가 판단이 부족했습니다. 남궁태사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그가 낮게 물었습니다. 판단이 부족했던 건 오늘뿐인가? 강세란 얼굴이 굳었습니다. 회장님, 봉투도 문자도 시장에서 돈 이야기가 돌게 한 것도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일까지 보고 나니 이제 분명해졌군요. 당신이 뭘 감추려 했는지. 강세라는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손끝이 천천히 굳어갔습니다. 남궁태사는 이어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2번이나 내 목숨을 지켜주었고 당신은 2번이나 그 아이 마음을 다치게 했습니다. 차 안 공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강세라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남궁태사는 눈을 감았습니다. 서윤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말은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걱정이었습니다.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는 그저 사람을 살피는 마음이었습니다. 남궁태사는 천천히 눈을 뜨며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회사로 가자. 차가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강세라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궁태산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미안하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누구 마음을 다치게 했는지 그 앞에서 끝까지 바로잡는 일이었습니다. 회사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오래 조용했습니다. 강세라는 창밖을 보지 않았습니다. 두 손만 꼭 모으고 있었지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남궁태산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더 무거웠습니다. 회장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남궁태산은 천천히 책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3가지가 놓였습니다. 오말순이 돌려준 흰 봉투, 그 안에 들어있던 쪽지, 그리고 엘리사벳 수녀가 보여준 문자 내용. 남궁태사는 그것들을 한동안 내려다봤습니다. 눈빛은 차가웠지만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강세란 씨. 강세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회장님. 이 봉투 내가 보낸 겁니까? 강세란 입술이 굳었습니다. 회장님 뜻을 대신 정리한 겁니다. 남궁태사는 쪽지를 손끝으로 밀었습니다. 내 뜻을 정리했다고요?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사람 마음을 돈으로 막으라고 한 적 없습니다. 강세라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회장님께 이상한 말이 붙는 걸 막으려 했습니다. 이상한 말. 남궁태산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내 목숨을 살린 아이가 이상한 말입니까? 그 아이를 키운 할머니가 이상한 사람입니까? 그 둘을 지키려 한 수녀님도 그렇게 보였습니까? 강세란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회장님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아니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 방 안 공기가 멈췄습니다. 남궁태사는 강세란을 똑바로 봤습니다. 지키는 것과 막는 것은 다릅니다. 강세란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회장님, 당신은 나를 지킨 게 아닙니다. 내 곁에 누가 들어오는 걸 막으려 한 겁니다.
강세라는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남궁태사는 수녀가 보여준 문자 내용을 들어보였습니다. 성당 쪽에서 먼저 접근한 것처럼 꾸민 것도 당신입니까? 강세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남궁태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낮게 물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강세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뒤에야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나온 말이었습니다. 회장님이 그 아이를 자꾸 떠올리시는 게 불안했습니다. 남궁태사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강세라는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손끝만 더 꼭 모았습니다. 남궁태산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더 두려웠던 겁니다. 계산 없는 마음은 당신이 막을 수 없으니까요. 강세라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방 안은 오래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남궁태산이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나와 함께 시장에 갑니다. 강세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장에요? 오말순 할머니와 한서윤, 엘리사벳 수녀님 앞에서 직접 사과하세요. 강세란 입술이 떨렸습니다. 회장님,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다. 남궁태산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시장 사람들 앞에서도 말하세요. 그 아이와 할머니가 돈을 바라고 접근한 게 아니라고. 당신이 내 이름으로 잘못 움직였다고. 강세라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남궁태산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가 회장실 안에 오래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또 한 번 손을 멈췄습니다. 검은 차가 골목 입구에 멈췄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남궁태산이 먼저 내렸고 그 뒤를 강세란이 따랐습니다. 강세란의 얼굴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차갑던 눈빛은 사라지고 고개가 낮아져 있었습니다. 오말수는 좌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 옆에서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있었지요. 엘리사벳 수녀도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남궁태산은 먼저 오말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장 안이 술렁였습니다. 태산그룹 회장이 시장 바닥에서 먼저 고개를 숙일 줄은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늦었습니다. 남궁태산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제 이름으로 간 봉투 때문에 할머니와 서윤이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건 제 책임입니다. 오말수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남궁태산은 이번엔 서윤을 보았습니다. 내가 나를 2번이나 지켜주었는데 나는 내 마음을 너무 늦게 알아봤다. 서윤은 말없이 할머니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강세란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리고 오말순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는 낮고 젖어 있었습니다. 제가 회장님 뜻인 것처럼 봉투를 보냈습니다. 시장에서 오해받게 만든 것도 제 잘못입니다. 시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강세라는 이번엔 서윤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미안하다. 그 짧은 말이 쉽게 나오지 않는 듯 했습니다. 너는 사람을 살리려고 한 것뿐인데 내가 내 마음을 의심받게 만들었다.
서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막힌 듯 고개만 숙였습니다. 강세라는 마지막으로 엘리사벳 수녀 앞에 섰습니다. 수녀님께도 죄송합니다. 성당 쪽에서 먼저 접근한 것처럼 보이게 한 것도 제 잘못입니다. 수녀는 한동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과는 말로 시작하지만 끝은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강세라는 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남궁태산이 시장 사람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들으셨으면 합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장 골목 끝까지 또렷하게 퍼졌습니다. 오말순 할머니와 한서윤은 돈을 바라고 나를 도운 게 아닙니다. 그 아이는 내 얼굴빛이 이상하다는 이유 하나로 뛰어왔습니다. 몇몇 상인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제 수군거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잘못된 말이 돌게 만든 건 내 곁 사람의 잘못입니다. 그리고 그걸 더 빨리 바로잡지 못한 건 내 잘못입니다. 말순 손이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서윤은 그런 할머니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하진 않았지만 놓치고 싶지 않은 손이었습니다. 잠시 뒤 남궁태산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사과만 하고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조용히 그를 봤습니다. 이 시장 어르신들이 비 맞지 않고 장사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바람 막을 자리도 만들고 잠깐이라도 편히 앉을 의자도 놓겠습니다. 사람들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남궁태산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시장 어르신들 건강을 보는 날을 만들겠습니다. 혈압도 재고 당도 보고 아픈 곳을 편하게 말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시장 안에 낮은 술렁임이 퍼졌습니다. 누군가는 놀란 얼굴이었고 누군가는 머쓱한 얼굴이었습니다. 어제까지 함부로 말했던 사람들은 더 조용했습니다. 그때 오말순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시장 어르신들께 도움이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안에는 자기만 특별히 받는 건 부담스러워도 시장 사람들과 함께라면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궁태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늦게나마 제가 해야 할 일을 하겠습니다. 말수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굳어있던 눈빛이 아주 조금 풀렸습니다. 그때 서윤이 남궁태산 얼굴을 조심스럽게 봤습니다. 회장의 입술빛은 아직 좋지 않았습니다. 눈밑도 조금 꺼져 있었습니다. 서윤은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오래 서 계시면 안 돼요. 그 말에 시장 사람들이 잠깐 멈췄습니다. 남궁태산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내 말 듣겠다. 처음으로 그 말이 부드럽게 들렸습니다. 강세라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서윤은 회장에게 다가온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픈 사람을 지나치지 못한 아이였습니다. 강세라는 그제야 고개를 조금 숙였습니다. 손끝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날 이후 시장 사람들의 눈빛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말로 다 사과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나가다 서윤을 보면 괜히 눈을 피했고 오말순 좌판 앞에선 말이 조금 조심스러워졌지요. 진실이 뒤집힌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궁태산은 떠나기 전 서윤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내가 가진 눈을 그냥 지나가게 두고 싶지 않구나.
서윤은 그 말뜻을 아직 다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벳 수녀는 조용히 그 말을 들었습니다. 오말순도 아무 말 없이 서윤의 작은 손을 내려다봤지요. 그날 시장 골목에 불던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서윤은 처음으로 그 바람이 조금 덜 매섭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시장 골목 한쪽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비닐 천막이 걷히고 그 자리에 새 기둥이 하나씩 세워졌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고이던 자리에는 단단한 지붕이 올라갔습니다. 처음엔 다들 멀찍이 서서 보기만 했습니다. 정말 해주는 건가 보네. 말만 그런 줄 알았더니 오말순도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오래 바라봤지요. 그곳에는 시장 어르신들이 비를 맞지 않고 장사할 수 있는 자리가 생겼습니다. 허리를 잠깐 펼 수 있는 의자도 놓였고 찬바람을 막아주는 투명막도 달렸습니다. 남궁태사는 오말순만 따로 돕지 않았습니다. 시장 어르신들이 함께 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시장에는 건강을 살피는 날도 생겼습니다. 혈압을 재고 당을 보고 아픈 곳을 편하게 말할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처음 검진 날 말수는 팔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나는 괜찮아요. 그러자 서윤이 조용히 할머니 팔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은 얼굴 아니에요. 말수는 아이 얼굴을 한번 보더니 못 이기는 척 자리에 앉았습니다. 소매를 걷자 거칠고 마른 손목이 드러났습니다. 서윤은 그 손을 가만히 봤습니다. 늘 차갑고 갈라져 있던 손, 자기를 키운 손이었습니다. 검진이 끝난 뒤 말순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건 나쁘지 않네. 서윤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시장 사람들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누구도 쉽게 미안하다고 말하진 못했습니다. 그래도 표정은 달라졌습니다. 말순 좌판 앞에서 파 한 단을 더 사가는 사람도 있었고 서윤 손에 귤 하나를 슬쩍 쥐어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그 말끝이 조금 머쓱했습니다. 서윤은 고개만 작게 숙였습니다. 아직 모든 게 편해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전처럼 숨이 막히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엘리사벳 수녀가 서윤과 말순을 성당으로 불렀습니다. 작은 방 탁자 위에는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윤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수녀님, 이게 뭐예요? 그때 남궁태산이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전보다 얼굴빛은 조금 나아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서윤은 먼저 입술빛부터 봤습니다. 눈밑도 보고 손끝도 봤지요. 남궁태산이 낮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좀 괜찮아 보이니? 서윤은 잠깐 더 살폈습니다. 네, 오늘은 괜찮으세요. 그 말에 남궁태산 얼굴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는 서류를 서윤 앞으로 밀었습니다. 장학 서류다. 서윤은 바로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먼저 말순을 보고 그 다음 수녀를 봤습니다. 제가요? 그래. 남궁태산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너는 남들이 그냥 지나치는 걸 오래 보는 아이더구나. 작은 변화도 그냥 넘기지 않고 사람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서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 칭찬은 아직 낯설었습니다. 남궁태산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불쌍해서 그러는 게 아니다. 내가 가진 걸 제대로 배워봤으면 해서다.
말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끝으로 앞치마 끈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도움을 받는 일은 늘 어려웠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더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봉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밀어내는 돈도 아니었습니다. 아이 앞날을 열어주려는 마음이었습니다. 한참 뒤 말순이 낮게 말했습니다. 공부는 해도 되지. 그 말에 서윤 눈가가 젖었습니다. 아이는 얼른 고개를 숙였습니다. 엘리사벳 수녀가 서윤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그렇게 서윤은 남궁재단의 도움으로 영재교육 장학을 받게 되었고 훗날 특별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가장 크게 바뀐 건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서윤이 처음으로 느낀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혼자 버티지 않아도 된다는 것. 할머니 혼자 모든 짐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 시간은 조금씩 흘렀습니다. 서윤은 학교가 끝나면 여전히 시장으로 왔습니다. 다만 가끔은 장학 수업 때문에 늦는 날도 생겼지요. 말수는 그런 날이면 괜히 한마디 했습니다. 이제 할미보다 공부가 더 바쁜가 보네. 그러면서도 좌판 한쪽에는 늘 따뜻한 떡 한 조각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윤 몫이었습니다. 남궁태산도 가끔 시장에 들렀습니다. 처음처럼 검은 차로 골목을 무겁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걸어와 쉼터 의자에 잠깐 앉아있다 가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서윤은 먼저 얼굴빛을 봤습니다. 오늘은 좀 피곤하세요. 남궁태산이 눈썹을 살짝 올렸습니다. 숨기려고 했는데 눈밑이 말해줘요. 남궁태산은 그 말에 작게 웃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불편했을 겁니다. 누가 자기 몸을 그렇게 들여다보는 일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회장을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 사람을 보고 있었습니다. 겨울 끝자락 어느 오후였습니다. 시장 쉼터 앞에 햇빛이 얇게 내려앉았습니다. 바람은 아직 찼지만 예전처럼 매섭지는 않았습니다. 남궁태산은 긴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서윤은 장바구니를 들고 오다가 그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오늘도 얼굴을 봤습니다. 입술빛, 눈가, 손등, 숨,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진짜 괜찮으세요. 남궁태산이 아이를 올려다봤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정말 괜찮은 것 같구나. 서윤은 돌아서려다 멈췄습니다. 입술을 한번 깨물었습니다. 작은 손이 장바구니 손잡이를 꼭 쥐었다가 풀렸지요. 회장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남궁태산은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서윤은 한참 망설이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다시 불렀습니다. 할아버지. 그 한마디에 남궁태산 눈가가 천천히 붉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불렀습니다. 회장님, 대표님, 어르신. 하지만 그렇게 불린 건 너무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남궁태산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윤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 시장 바닥에서 붙잡았던 손과는 달랐습니다. 그때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조금은 따뜻해진 손이었습니다. 그래. 남궁태산이 겨우 말했습니다. 이제 그 말이 제일 좋구나. 서윤은 말없이 웃었습니다. 눈가엔 물기가 맺혀 있었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시장 바닥에서 시작된 인연이었습니다. 모두가 지나친 얼굴빛 하나를 한 아이만 먼저 알아본 날이었지요. 그날 서윤이 살린 건 목숨 하나만이 아니었습니다. 외롭게 굳어있던 한 사람의 마음, 비 맞으며 버티던 할머니의 하루, 그리고 차갑던 시장 골목의 공기까지 작은 아이의 눈이 그 모든 것을 조금씩 따뜻하게 바꾸고 있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모두가 지나친 얼굴빛을 한 아이만 먼저 알아본 이야기였습니다. 선생님들, 살다 보면 누군가의 지친 얼굴을 그냥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한마디와 내민 손 하나가 사람을 살리고 마음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곁에 있는 사람 얼굴을 한 번만 더 바라봐 주세요. 이번 이야기가 선생님들 마음에도 오래 남는 따뜻한 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연이 선생님의 마음에 조용한 빛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빗속 사연이었습니다.